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 TV의 최재숙입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20세기 조직신학자 폴 틸리히는 인간은 선함과 악함이 혼합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즉, 본질적인 존재의 모습과 실존적인 존재의 모습이 우리의 내면에 혼합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본질적인 존재의 모습은 우리가 태초에 창조된 본래의 모습이라면, 실존적인 존재의 모습은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 이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 틸리히가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은 선과 악이 혼합된 존재라면, 이러한 존재의 이중성에 대해 우리는 애니어그램과 연관지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정과 실존. 틸리히는 본질적인 존재와 실존적인 존재라는 존재의 이중성을 이야기한다. 우리의 내면은 본질적인 요소들과 실존적인 요소들의 혼합이며, 우리의 내면에서는 이 두 세력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본질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느냐, 실존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느냐의 사이에 있다. 그것은 바로 창조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삶이냐와 본질로부터 실존으로 전이되어 점점 더 타락하는 삶이냐, 덕목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냐와 격정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냐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들어서게 되느냐이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을 다 지니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점을 더 많이 드러내며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단점을 더 많이 드러내며 살고 있다. 그것은 각 사람마다 내면의 격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나의 내면에서 역동하는 격정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격정에 사로잡힌 나, 가짜 나를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실존, 즉 현재의 내 모습에 대해 아는 것이다. 그런데 격정은 대개 무의식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격정을 스스로 깨닫기 어렵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의 도움을 받아 나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격정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애니어그램으로 자신의 행동 패턴과 행동 패턴의 동기를 알고 나면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지식이 아닌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음에 유형별 심층 분석을 통해 자신을 연구하고 자신의 실존에 대해 알아간다면 우리는 자신의 진실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 즉 나의 실존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나의 실존에 대해 안다는 것은 내가 아는 나에서 더 나아가 남이 아는 나까지 나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이 아는 나에 대해 알려면 나의 격정이 무엇인지, 격정으로 인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깊이 하는지, 또 격정으로 인해 내가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격정 깊이 함정은 내면의 상처와도 연관이 있어서 나의 내면에 있는 격정 깊이 함정에 대해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불편함을 견디며 격정 깊이 함정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격정 깊이 함정은 차츰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어 나만의 고유한 장점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각 유형의 특성을 격정 깊이 함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내 모습과 거리가 먼 내용일지라도 격정 깊이 함정으로 인해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혹시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은 아닌지 찬찬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번 유형은 완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분노라는 격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면의 조화와 균형이 깨져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춰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개선시키길 원한다. 자신의 관점이 옳다고 고수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태도와 함께 자신의 의견을 강압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사람들과 부딪히기 쉽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격정, 분노. 매사에 정확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술한 행동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날짜나 시간 등을 세밀하게 기억하고 소지품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것과 왼쪽 주머니에 넣는 것을 구분할 만큼 확실하고 명료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켜져야 할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 참기가 힘들다.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치약은 끝에서부터 꾹꾹 눌러 써야 하고 신발은 뒤섞이지 않도록 가지런히 벗어나야 하며 실내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이므로 양말을 꼭 착용해야 한다는 등 원칙과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따르지 않을 때 분노가 올라온다. 깊이 분노. 청결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거나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을 보면 쉽게 짜증이 난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에 참고 또 참는다. 분노를 기피하지만 표정이 굳어지면서 얼굴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몇 번은 화를 참고 참지만 결국엔 화를 내고야 만다. 자신의 분노를 의식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 미간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보고 왜 화를 내느냐고 하면 화가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화가 난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제대로 잘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한다. 분노는 완전하지 않은 것을 대할 때 경험하는 마음의 상태로 다른 사람의 완전하지 않음을 보며 분노한다. 다른 사람들의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우월감 때문이다. 하지만 분노를 기피한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분노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게 되면 참지를 못한다.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 대수롭지 않은 것임에도 금방 표정이 굳어버리고 상대방에게 민감하게 대응하며 벌컥 화를 낸다. 함정, 완전. 그릇이 깨끗하게 닦여지지 않았다거나 옷의 코디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등 사소한 것들을 짚고 넘어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을 찾아내 바로 잡아주면서 올바르게 지켜나갈 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는 쓰레기를 슬쩍 버렸을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약속 시간을 지켜야 함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쓴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시간에 여유를 두지 않고 준비하다가 오히려 지각을 한다. 언제나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 눈앞에 완전하지 않은 일이 보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그 즉시 처리하려는 성향 때문이다.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가 완전하지 않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만나기로 한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으면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쉽게 짜증을 낸다. 다른 사람이 지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서 자신이 예고 없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다. 그 이유가 공식 행사로 인한 것일지라도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당연한 듯 늦은 이유를 말하며 모임에 합류를 한다.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지각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므로써 스스로를 완벽한 존재로 만든다. 완전하다는 것은 일관성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일관성은 과거에 받아들인 정보를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과거에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거나 과거의 정보와 다른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도 순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알기로는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기존의 정보에 어떻게 위배되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반박한다. 1번 유형들은 분노라는 내면의 격정을 다른 유형들보다도 더 빨리 알아차리고 받아들입니다. 대신에 빨리 알아차린 만큼 빨리 애니어그램 공부를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그 어느 유형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분노라는 격정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작업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해서 또다시 분노가 올라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번 유형들은 자신이 언제 분노하는지 그리고 완전하게 무엇을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유형은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교만이라는 격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면의 조화와 균형이 깨져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신의 봉사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할 때 섭섭한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온 것에 대한 억울함과 아쉬움만 남는다. 그럴수록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봉사라는 함정에 빠져 스스로를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고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면서 봉사에 대한 대가를 기대한다. 하지만 그러한 친절에 사람들은 부담을 갖게 되고 외면할 수 있다. 격정, 교만. 상대방이 도움을 받고도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든다.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속으로 고맙다는 말도 안 하네. 뭐지? 하는 생각이 든다. 상대방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게 될 경우 겉으로는 그걸 가지고 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당연하지 하는 마음이 든다. 속마음과 달리 겉으로만 겸손한 것은 거짓 겸손이고 거짓 겸손이 곧 교만이다. 오래도록 잘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신이 난다.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자신이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분이 없는 사람이나 낯선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왠지 기분이 찜찜하다. 이유 없이 받는 선물이라 불편하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그렇지 하면서 공감해주고 손을 잡거나 등을 두드리는 행동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이번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조심스러운 행동이기도 하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어려운 대상에게 어깨를 감싸는 것 같은 행동은 나는 당신보다 더 낫다는 우월함을 표시하는
몸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난다. 누가 음식을 잘 만들어서 칭찬을 받으면 재료비가 별로 안 들어요. 만들기 쉬워요 하면서 칭찬받는 사람을 은근히 깎아내린다. 깊이 필요. 친구와 쇼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고 꼭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랄 경우 친구에게 전혀 내색을 하지 않는다. 친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 나중에 돈이 생기면 다시 와서 구입을 할지언정 친구의 돈은 빌리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으려 하기 때문이다. 자신으로 인해 일이 지체되고 있으면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천천히 하라고 말하면서 배려하듯이 행동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해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도움을 주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다. 또 중고 거래하려고 시간 약속까지 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구입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구입을 철회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도 된다라고 우위에서 관용을 베푸는 듯한 말을 함으로써 판매자가 오히려 허락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게 만든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서 충고를 해주면 받아들이는 듯 이야기하다가 그런데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함으로써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다. 어떤 과일이 몸에 좋아요? 하고 물어서 사과가 몸에 좋대요. 하고 대답을 하면 아, 사과가 좋구나 하면서 맞장구를 치다가 그런데 감이 몸에 참 좋아요 하면서 사과보다 감이 더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몰아간다. 함정, 봉사. 받기만 하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으면 왠지 미안해서 직접 나서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먼저 해 주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쉬지를 못하고 늘 바쁘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봉사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봉사한다. 콜라가 먹고 싶은 사람에게 몸에 안 좋은 콜라가 아닌 더 비싼 빙수를 강요하면서 콜라보다 몸에 좋은 음식을 대접한 것에 만족한다. 거절하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질까봐 두려워 곤란한 처지에서도 거절을 못하고 끊임없이 도와주려고 한다. 하지만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봉사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 된다. 내가 여태껏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면서 참고 참았던 서운함이 폭발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해온 봉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이번 유형들의 격정인 교만은 영어로 프라이드인데요. 자부심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번 유형의 프라이드는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건데요. 애니어그램 수업을 하다 보면 이번 유형들은 교만이라는 격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드를 자부심이 아닌 교만이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프라이드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유형들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선한 일을 하고 나서 껄끄러운 일이나 마찰이 생겨났다면 교만이라는 격정과 연관이 있었던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3번) 유형은 최고가 되려고 노력한다. 기만이라는 격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면의 조화와 균형이 깨져 신실한 마음, 성실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빨리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엄마, 내가 돈 많이 벌면
포르쉐 사줄게와 같이 지키지 않을 약속을 곧잘 한다. 당장은 포르쉐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더라도 그러한 약속을 하면 포르쉐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한 것 같은 기분을 미리 맛볼 수 있고 포르쉐를 선물할 정도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고 이미지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신실함에서 멀어지고 신뢰도 잃을 수 있다. 격정, 기만.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쓴다. 자신을 실제 모습보다 더 좋은 이미지로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진짜 나라고 믿는다. 시험지 점수를 살짝 고쳐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알바를 구할 때 경력을 조작하거나 일주일 걸리는 일을 이틀이면 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잘 모르는 것은 속사포처럼 빠르게 말을 해서 생각할 틈이 없게 만들고 시작과 결론만 제대로 듣게 해서 설명을 잘한 것처럼 들리게 만든다. 또한 비껴가면서 딴 이야기를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모두가 기만이다. 기피, 실패.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무엇에서든지 이기려고 한다. 하다못해 말싸움에서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고 우기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편다. 불리해질 것 같으면 먼저 공격을 해서 선수를 치고 자신이 잘못한 걸 알고 있어도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둘러대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든다. 성공만 바라보며 달려가기 때문에 실패라는 단어조차도 떠올리기를 싫어한다. 실패할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과목은 아예 공부를 하지 않는다. 또 위험 부담이 큰 도전을 꺼리기 때문에 입시나 입사 지원서를 제출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고 자잘한 성공에 만족하며 한 방에 홈런을 날리게 될 날만을 꿈꾸며 살 수도 있다. 목표를 향해 가다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방향 전환을 하는 것 자체를 실패라고 생각한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 실패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또 다른 성공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요리조리 실패를 피하려다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갈비탕 전문점을 시작했다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이 생기기 전에 식당을 접고 아예 다른 새로운 업종을 구상해야 하는데 유사한 감자탕 전문점으로 변경하면서 흑자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투자하고 혼신의 힘을 쏟아붓다가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 등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와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유능하고 성공적이기를 원한다. 동기부여를 하면서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그래야 그 안에 포함된 자신까지 덩달아 유능하고 성공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속상해하거나 분노할 수도 있으며 심하면 내치기까지 한다. 함정, 능률. 목표를 향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에 대해 소홀하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대충 응대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더 열중한다. 물건도 집중해서 보지 않아서 바로 눈앞에 있는 물건도 찾지를 못해 지나쳐 버린다. 빨리 그리고 쉽게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 학생은 실력보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여행을 하면서는 여행지에서의 여유를 즐기기보다는
어디를 다녀왔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동해안의 모든 해수욕장 모래밟기, 공원 입구에서 끝까지 일직선으로 왕복하기 등 목표 달성에 만족한다. 상황 판단이 빨라 빨리 결론을 내린다. 이건 이런 거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손쉽게 단정 짓다 보면 자칫하다가 진면목을 놓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섣부른 판단이 실수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일을 쉽게 빨리 해내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 하지만 빨리 하는 만큼 내용은 부실할 수 있다. 상대방은 내용에 충실하느라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능률적으로 빨리 해내지 못하면 핀잔을 주며 답답해한다. 자신의 격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워하며 드러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아마도 3번 유형들이 여기에 가장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번 유형 중에는 자신이 3번 유형인 줄 알면서도 3번 유형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하고 3번 유형이라고 인정하고 나서도 다른 유형의 특성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3번이 아닌 다른 유형일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번 유형들은 대체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싶어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3번 유형들의 격정인 기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3번 유형들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거나 그래서 다른 것으로 살짝 바꾸어서 더 좋게 말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만이라는 격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4번 유형은 진정한 존재가 되려고 한다. 식이라는 격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면의 조화와 균형이 깨져 침착함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존재가 되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아닌지 살피느라 친구를 사귀는데 오래 걸리고 어려워한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밀해져가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어디까지 마음을 열 것인지 오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진심을 갖고 다가온다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을 거부하면서 인위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다 보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격정, 시기. 자신에게 있는 자질이나 능력 등을 하찮게 여기면서 소홀히 여긴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낙담하면서 힘들어한다. 이미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해봤자 별 의미가 있을까? 내가 더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자기회의에 빠져 방황한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누구는 참 좋겠다 라는 부러움과 나는 왜 요것밖에 안 될까 라는 자괴감 사이에서 움츠러들고 위축된다. 그래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두려 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 자신이 더 못나 보이고 그런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자신에게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나라고 여기면서 무기력한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세월을 보낸다. 깊이 평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 점심, 저녁을 구분하면서 규칙적으로 사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자신이 배고픈 시간이 가족의 식사 시간이 될 수 있다. 남들과 똑같아지는 것을 싫어해서 남들과 똑같아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남다른 존재가 되려고 한다.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독특한 가방이나 신발을 선택하고 흔하지 않은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 남들과 다른 더 멋진 것을 찾느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의 아픔에 비해 다른 사람의 아픔은 별것 아니라고 여긴다. 자신의 아픔은 여느 아픔과는 다르고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아픔을 알고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누군가를 먼저 반기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반겨주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기보다는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원한다. 이처럼 먼저 베풀기보다는 자신을 더 먼저 챙겨주기를 기대하고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됨으로써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된다. 감정, 진정성. 상대방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반응하기보다는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느라 적절하게 반응할 타임을 놓쳐버려 김이 새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언행이 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굳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말했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찾는다.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좀 더 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사람들에게 못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생각으로 인해 괴로워한다. 지나간 시간일지라도 과거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 즉 진실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화 중에 거슬렸던 단어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말한 저희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며 자신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진실이 있다고 여긴다. 가물가물한 기억을 반복하여 재생하면서 숨은 그림을 찾듯이 놓친 진실을 찾아내려고 애쓴다. 어제 있었던 일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일 사이에서의 원인과 결과를 유추하고 그 순서를 꿰면서 과거의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진실을 밝혀내려고 한다. 진짜는 유일한 것이라고 여긴다. 유일한 진짜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웬만한 걸로는 좋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정도 가지고 잘했다고 하면서 코웃음 칠 수 있다. 또 상대방의 의견 역시 탁월한 것이 아니면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거만해 보인다. 한 가지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진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갈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 계속 두고 보면서 온갖 물증을 수집한다. 그리고 자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이 옳지 않았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이렇다 저렇다는 설명 없이 직격탄을 날린다.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오로지 참이냐 거짓이냐에만 매달려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고 몰아세우며 공격한다. 시기라는 단어는 질투라는 단어와 혼용되고 있어서 4번 유형들은 시기라는 격정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시기는 영어로 envy인데요. 2번 유형의 격정인 프라이드를 자부심이 아닌 교만으로 번역해야 하듯이 4번 유형의 격정인 envy를 그냥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지닌 선망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4번 유형은 부러워하는 마음인 선망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위축된 마음으로 인해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질투와 유사하게 선망하는 대상에 대해 기뻐하거나 지지하는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4번 유형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 협력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시기라는 격정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5번 유형은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색이라는 격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면의 조화와 균형이 깨져 초연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좁은 세계에 집중한다.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세상과 분리된 채로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지식을 탐구하느라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에서 점점 멀어진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지도 않고 말도 많이 하지 않는다. 무언가에 얽히는 것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거부하다 보면 세상 속에서 고립될 수 있다. 격정, 인색. 자신이 많이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지 않고 함께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머니가 비게 되는 것도,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시간을 내주는 것도 꺼린다. 돈도 잘 쓰지 않고 말도 많이 하지 않고 인간관계에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인색은 밖으로 내보내지 않은 채 계속 움켜쥐고 있으려는 것으로 결국엔 탐욕과 같은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인색하다. 자신을 위해서 써야 할 시간과 돈도 아끼며 잘 쓰지 않는다. 몸도 꾸미지 않고 휴식도 없이 몸을 혹사시킨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몸으로 연결되는 것에도 인색하다. 생각은 점점 과열되고 있는데 몸은 고장난 기계처럼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생각이 몸으로 연결되는 것에 인색하듯이 지식과 지식이 서로 연결되는 것에도 인색하다. 각각의 분야별로 지식은 풍부할지라도 그 지식들을 하나로 통합시켜 거기에서 통찰을 얻기보다는 백화점식으로 지식들을 나열하기만 하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면 자신의 에너지가 소진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떨어져 있기를 원한다. 아무도 관여할 수 없는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여 홀로 연구에 열중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없이 도망친 후 연락이 두절된다. 모임 중에도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모임이 마음에 안 들면 아예 그 장소를 떠나버린다. 깊이 공허.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게끔 익숙한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 세상에 대해 탐구하고 파악하는 것은 능력을 갖추고 대비하려는 것인데 공허는 그렇게 준비하고 구축해 놓았던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가지고 있던 것들이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공허와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 가능한 경우를 늘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한다. 텅 빈 것 같은 느낌에서 벗어나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지를 못한다. 무엇이든 채워 넣으려고 하면서 공허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한다. 우표, 동전, CD 등을 수집하여 주제별로 정리해 놓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축적한다. 함정, 지식. 세상 속에서 꼼짝 못하고 휘둘리지 않으려면 세상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위협에 맞서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하려고 파고 또 파면서 철저하게 준비한다.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낯선 장소에 들어가면 압도되면서 위축이 된다. 분위기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구석진 자리나 뒷자리에 앉아 전체를 살펴보면서 관찰한다. 그리고 조금씩 환경을 파악해 감에 따라 조심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천천히 드러낸다. 관심 있는 분야에 빠져서 쓸모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할 때에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열중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밥을 먹자거나 어디에 가자라고 하면 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아무도 방해할 수 없도록 미리 조치를 해 놓는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알고 있다는 지적 자부심을 갖고 있다. 누군가가 지식을 내세우면 아예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무시하거나 거기에 맞서는 최신 이론을 펼치면서 지적 우위를 차지한다. 다른 사람의 관점이 옳을지라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이론과 생각만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강요한다. 5번 유형들은 공허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공허감의 근원은 에버리스라고 하는 격정 때문인데요. 영어로는 탐욕이라는 뜻이고 프랑스어로는 인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 유형들은 알고자 하는 욕구는 강한 반면에 먹는 것, 입는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최소한의 것만 있으면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미 소유하고 있던 것이 사라지면 견디기 힘들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화가 끝나고 주인공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허전함에 어쩔 줄 몰라 한다거나 공을 들여 정리해 놓은 자료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멘붕 상태에 빠져 지나치다 싶을 만큼 당황합니다. 이러한 5번 유형의 특성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소유하려는 소유욕보다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어놓아 텅 빈 상태가 되는 걸 거부하는 게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유형의 격정은 탐욕보다는 인색으로 번역하는 게 5번 유형을 더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 유형은 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 공포라는 격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면의 조화와 균형이 깨져 용기를 잃어버리고 주저하게 된다. 두려움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일을 하면서 A라는 일 자체에 충실하면 되는데 A라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 그 대안으로 B, C, D를 병행해서 일을 한다. 한정된 에너지로 A는 물론 B, C, D까지 다 하려다 보면 A라는 일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꼭 해야 하는 일뿐만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다 끌어안고 해내려다가 꼭 해야 하는 일에서 펑크가 날 수 있다. 안전을 대비하려다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게 된다. 격정, 공포, 두려움으로 인해 쓸데없는 걱정과 함께 의심이 많다.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가장 나쁜 일을 상상하면서 잘못될까봐 염려하고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이용당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경계한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늘 조심시키면서 이것저것 당부하느라 잔소리가 많고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등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쓴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주저하고 망설인다. 새로운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하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아 일이 진척되기 어렵게 만든다. 음식도 새로운 음식을 안 먹고 음식점도 늘 가던 곳만 가려고 한다. 깊이 일탈, 규칙이나 신념과 같은 틀에서 벗어나는 일탈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과거에
안전이 검증된 것만 하기를 원하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매뉴얼대로 하는 게 더 편하다. 그래서 매뉴얼에서 벗어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순리에서 벗어날까봐, 일탈할까봐 조바심을 내며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한다. 어떻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냐며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라며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 일탈을 기피하다가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오면 규범이나 권위에 대항하는 일탈을 한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보를 갑자기 접하게 되면 아랫사람임에도 새로운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윗사람에게 따지고 또 다른 정보가 더 있는지를 추궁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에 대해 미리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권위에 도전하는 일탈을 한다. 또한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권력자주의를 맴돌며 측근이 되고 싶어 한다. 권력자와 친분이 쌓이고 가까워지고 나면 권력자와 같은 권위를 스스로에게 부여해 세도를 부리면서 자신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일탈을 한다. 함정, 안전. 문제가 생기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다.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함께 고민하며 결론을 내렸는데도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진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느라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음에도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으며 조언을 구한다. 혹시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까봐 염려하면서 자신의 결정이 잘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일을 빼먹고 하는 실수를 잘한다. 연계해서 일을 하는 경우 A가 일을 빼먹고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B에게 일을 넘기게 되면 그 일을 바탕으로 일을 하는 B는 일을 잘못 처리하게 된다. 가시적으로는 B의 실수이지만 A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B가 따지면 A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B의 탓으로 돌린다. 자신으로 인해 벌어진 일임에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 책임을 B에게 떠넘긴다. 6번 유형들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데요. 6번 유형들은 그 걱정과 근심이 공포라는 격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나면 편안해합니다. 6번 유형들은 공포라는 격정으로 인해 불안과 주저함이 심해지면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말을 더듬기까지 하는데요. 그 원인이 공포라는 격정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나면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극도로 긴장을 하는지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서 말을 더듬는 현상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번 유형들은 늘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염려하던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6번 유형들이 걱정, 근심했던 일들이 실체가 아닌 공포라는 격정으로 인해 생각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7번 유형은 행복과 만족을 위해 신나는 일을 찾아다닌다. 탐닉이라는 격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면의 조화와 균형이 깨져 맑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산만해진다. 더 나은 것을 찾는
이상주의라는 함정에 빠져 더 좋은 것, 더 신나는 것,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을 원한다. 다음엔 어떤 것을 할까? 어떻게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운다. 하지만 세워놓은 계획들을 실행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자기가 원하는 경험을 위해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충동적으로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경제적 위기에 몰릴 수 있다. 격정, 탐닉.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욕심이 많아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소비에 대한 욕구도 강해서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사려고 애쓴다. 어떤 선택이 옳은 건지 알 수가 없어 원하는 것은 다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옷도 가방도 색깔별로 다 산다. 한 번 하겠다고 결심하면 앞뒤 생각 없이 일단 하고 본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굉장히 반발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돼도 일단 해야 하고 못하게 말리면 몰래라도 꼭 해야 한다. 기피, 고통. 일단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맛보기를 하고 나면 금방 실증을 낸다. 처음 시작할 때만 신이 나서 하지 막상 하고 나면 진득하게 하지를 못한다. 무엇이든 힘든 과정이 있게 마련인데 그 과정을 끈기 있게 끝까지 견디려 하지 않고 금방 포기한다. 재미있을 때까지만 하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면 그만둔다. 심심한 것을 못 견디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신나게 지낸다. 이 친구 저 친구에게 이것 하자 저것 하자며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친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너무 가까워지면 자신에 대한 기대가 생겨 불편해질까봐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한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못 들은 척 하면서 질문과 상관없는 딴 이야기를 계속하거나 물을 마시는 등 딴청을 피운다. 야단 맞는 학생은 선생님의 야단치는 말들을 듣지 않기 위해 일부러 딴 생각을 한다. 그러다 보면 태도가 건들건들 불량해지고 이런 태도를 본 선생님은 더 야단을 치게 된다. 고통을 피하려다가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든다. 점점 더 고통이 커지게 되면 상대방이 누구든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지를 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말들을 전혀 걸러내지 않은 채 원색적이고 심한 말들을 마구 내뱉는다. 함정, 이상주의. 무엇을 하든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것저것 하면서 바쁘게 보냈는데도 늘 하던 일이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한다. 여행 중에는 더 신나는 다음 여행지를 계획하고 식사를 하면서는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식당에 갈 계획을 세운다. 놀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모은 돈을 삶을 즐기는데 다 써버려도 걱정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상태가 될까봐 덜 쓰고 안 하겠다가 아니라 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더 신나는 것을 하기 위해 더 벌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쉴 새 없이 생각들이 날아다닌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 없이 다른 이야기로 주제가 바뀌어 버린다.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며 머물러 있는 게 쉽지 않아서 글을 써야 할 경우 문장을 완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메모를 할 경우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는 요약이 아니라 단어들만 쭉 나열해 놓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진지하게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무거운 내용들만 다루다 보니 재미없고 지루해서 견디기가 힘들다. 그래서 회의 도중에 갑자기 목적에서 벗어나는 생뚱맞은 이야기로 화제를 바꿀 수 있다. 계속 딴 이야기를 늘어놓아서 회의가 진행되기 어렵게 만들고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7번 유형들은 하루 종일 바쁘게 살면서 24시간이 모자라는 사람들인데요. 7번 유형들은 그렇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행복해하기도 하지만 7번 유형들 중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걸 그만두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7번들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것이 바로 탐닉이라는 격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해야 하는 것들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분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8번 유형은 강한 사람이 되어 정의를 지키려고 한다. 정욕이라는 격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면의 조화와 균형이 깨져 소박함을 잃어버리고 권력자가 되어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 정의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에서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면서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대결하면서 맞선다. 다른 사람의 삶을 향상시키는 리더가 아닌 아랫사람을 이용하여 욕심을 채우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고 위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격정, 정욕. 자신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허락 없이 제멋대로 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서로 만남을 갖는 것도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자신이 말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말이 길어지면 쓸데없이 짓거린다는 생각이 들고 지루해진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말에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례하다고 여기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답답하다고 여기며 면박을 준다.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이 우습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의도적으로 안 듣고 무시해버린다. 이것들은 모두 사람들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모습들이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함부로 한다는 생각이 들거나 상대방이 고분고분 따라오지 않으면 버럭함으로써 상대방을 통제한다. 깊이 약함.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초반에 기선제압을 하려고 한다. 선생님 같은 경우 학생들을 만나는 첫날 첫 시간부터 엄격하고 무섭게 대한다.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협과 협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고 할 말을 다 하면서 꿀리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큰 소리로 자기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밀리지 않는다. 우격다짐을 해서라도 지지 않으려 하고 힘 있는 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한 자신에게 저항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거칠게 대함으로써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 실수를 하면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해서 자신의 실수를 문제 삼지 못하도록 만든다. 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대상이 있으면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깎아내리거나 약점을 찾아내어 쇠뇌시켜서 스스로 꼼짝 못하도록 만든다. 동시에 만만한 약자에게는 아량을 베풀고 추켜 세우면서 도량이 넓은 사람으로
이미지 세탁을 함으로써 통제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만들어간다. 자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무리 잘난 사람일지라도 우습게 여긴다. 다른 사람의 재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그만큼 더 높아진다고 평가한다. 함정, 정의. 자신이 먼저 제안하고 선포한 약속임에도 그대로 준수하지 않는다. 세상에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정의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한 약속 정도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에게 배신을 당할까봐 두려워한다. 배신은 상대방이 자신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통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의중을 떠보기 위한 넘겨짚는 질문을 한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러한 갑작스런 추궁에 대답을 못하거나 우물쭈물하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게 된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면서 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복, 공격함으로써 상대방을 계속 통제할 수 있는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곧 정의이다. 자신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유익이 됨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일을 세상에 알린다.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을 구상하고 밀어붙이면서 새로운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일에 참여시킴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점점 더 넓혀간다. 8번 유형들의 격정인 정욕은 영어로 lust인데요. 강한 욕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번 유형들은 정욕이라는 격정으로 인해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직설적이거나 명령조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스스로는 친절하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상대방은 위협적으로 느끼면서 무섭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말을 듣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8번 유형들은 자신의 여린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날까봐 약함을 감추려 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대항하는 적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는 역설을 기억해야 합니다. 9번 유형은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한다. 나태라는 격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면의 조화와 균형이 깨져 근면함을 잃어버리고 무덤덤한 채로 대면대면하게 살아간다.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기 겸비라는 함정에 빠져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면서 스스로를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르고 양보를 하다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게 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몸을 다쳐도 마음 아프게 할까봐 사람들에게 숨기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려다가 갈등 상황을 초래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격정, 나태. 현재 일어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덤덤하다.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해서 뮤지컬이나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것을 좋아한다. 자신이 세상에 영향력을 받는 것도 자신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행이 바뀌어도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사람들 눈에 확 띄는 건 아무리 유행이라 해도 싫어한다. 새 옷보다는 늘 입던 옷이 편하고 그냥 자기가 편하고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게 변하지 않고 평생 간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느긋하다. 그래서 대답도 늦게 하고 말도 천천히 한다.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시간에 여유가 있어도 미리 시작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항상 여유 있다고 생각하면서 미루고 미루다가 막판에 가서야 한다. 지원서를 접수시킬 경우 마감 시간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제출한다. 지각을 자주 하는데 행동이 나태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약속 시간을 지키려면 외출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냥 약속 시간까지 가면 돼 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약속 시간이 다 돼서야 집을 나서게 되고 약속 시간을 훨씬 넘겨서 약속 장소에 도착하게 된다. 기피, 갈등.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웬만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냥 따른다. 의견을 표현한 후 충돌이 싫기 때문이다. 상대편의 잘못일지라도 먼저 사과를 하면서 문제를 덮어버리려 하고 서운한 일을 당해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인다. 때로는 꽤 바쁘게 활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야 할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익숙한 다른 일로 바쁘게 지낸다. 시험을 앞두고 시리즈물을 계속 본다거나 과제물 제출을 앞두고 핸드폰에 몰두한다. 누군가가 부탁을 해오면 부탁을 들어줄 의사가 없는데도 싫다는 말을 못한다. 예 라고 대답을 해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갈등이 생길까봐 두려워 당장은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주는 듯 하지만 결국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여러 사람들이 협의하에 결정한 일인데도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뒤집혀져서 결국엔 결정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함정, 자기 겸비.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 최고의 성과를 이루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의 80% 정도만 이루면 된다고 여긴다. 자신과 비교해서 상대방이 낮아질까봐 신경이 쓰이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질까봐 늘 자신을 낮추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에게 만족해 한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일 처리를 하기 쉽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로 했던 일을 갑자기 다른 사람과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서로 분담해서 일을 하기로 약속해 놓고 상대방이 해야 할 일까지 다 해서 상대방이 뒷북을 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9번 유형들은 자기의 존재감이 다른 유형에 비해 희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나태라는 격정으로 인해 자신을 감추고 낮추려는 자기 겸비라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의도가 별로 없고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다 보면 이러한 심리적인 특성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서 9번 유형들은 느긋하고 여유로워 보이고 한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9번 유형들은 서두르거나 미리미리 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도 다른 유형보다 빈번하게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일수록 더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따라서 9번 유형들은 어느 생활 영역에서 지각을 더 자주 하는지 점검해 봐야 하고요. 부지런하게 활동하는 영역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실존 받아들이기. 격정으로 인한 말과 행동들이
어떤 문제들을 만들고 어떻게 갈등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모두 부정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받아들이기 힘든 이러한 모습들이 현재의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나의 애니어그램 유형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지를 아는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현재의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내가 품었던 그릇된 관념 때문에 나의 눈은 진실을 보지 못했고 나는 나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 선한 영혼을 지니고 있는 자라고 자부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고 여겼던 자신의 오만과 불손이었음을 고백한다. 애니어그램을 통해 나를 알기 시작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충격과 함께 선하게 살려고 애써 왔음에도 선하게 살지 못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깨닫게 된다. 자신도 모르게 격정 깊이 함정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실존이고 이것이 바로 의식이 잠자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내가 품었던 그릇된 관념 때문에 나의 눈은 진실을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나에 대한 진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의식의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애니어그램 학자이자 예수의 수사인 리소는 잠에서 깨어나는 정도에 따라 의식의 상태를 9단계로 구분하여 레벨 오브 디벨롭먼트, 즉 발달 수준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리소는 잠에서 깨어남에 따라 단계별로 유형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유형별로 가장 건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으로 자신의 실존에 대해 알고 자신의 실존을 받아들일 때 리소가 말하고 있는 자신의 가장 건강한 모습인 1단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